출발할까요? 조금 남았으니까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 정리하는 의미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납세지다 그랬으면은 당연히 납세지다 그랬으면은 양도인의 어디가 되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이거 뭐 기본이죠. 그죠? 양도소득세니까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더라. 두 번째, 예정신고납부 제도가 있죠. 요거죠. 예정신고납부다 그랬으면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죠? 예정신고. 왜 표정도 처음 보는 표정 같아요? 그럼 또 해볼까요? 예정신고 중에서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여기다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구역이 있죠. 토지, 거래, 계약, 허가구역은 계약서 쓰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 대금을 청산을 했다. 허가 받고 청산, 돈 받았으니까 정상적인 거래죠. 이럴 땐 언제가 양도일이 되죠?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허가를 받기 전에 돈부터 받았다. 이건 정상거래가 아니겠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 전에 돈 받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대금 청산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인정 안 하니까 언제가 되죠? 허가일이 되죠. 따라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기억나요? 다들 쳐졌어요. 빨리 가고 싶어서 그렇죠? 그럼 하나 더 해보죠. 요번엔 뭐가 있냐? 주식. 요거 개정된 거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올해부터 개정됐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죠. 작년까지는 분기별이었어요. 분기. 분기는 몇 개월이죠? 몇 개월?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1년에 4번 신고했어요. 주식은. 예를 들어서 1월 5일 날 양도를 했어도 분기의 마지막 3월 말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러니까 언제까지? 5월 말까지 했어요. 분기별로. 그러던 것이 분기는 너무 이제 빠르다. 반기별로 개정이 됐습니다. 해보자. 반기. 즉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1년에 4번 신고하던 것을 몇 번으로? 2번으로 줄여진 거예요. 그러면 1월 5일 날 양도했으면은 상반기죠. 그러면 반기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8월 말까지가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주식은 반기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기가 뭘로 바뀌었다고? 반기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납부를 했을 때 예정신고납부에서도 뭐 할 수가 있다?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분할납부다 그랬으면은 3가지. 신청을 하면 되고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얼마 초과될 때? 1,000만 원 초과될 때.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기억나나요?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퀴즈! 종합소득세 분납은 얼마 초과? 이렇다니까 미치겠어. 이게 뭐예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NG 다시. 종합소득세 분납하려면 얼마 초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인데 종합소득세 500만 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꼭 그 혼날 짓 하면 슬픈 표정 짓고 그래서 말도 못하게 만나. 아주 미치겠어 내가 하여튼. 상습범이셔 다들. 그렇잖아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여러분이 앞으로 합격해서 개업하시면은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인데 1,000만 원 넘게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그때도 1,00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는 거예요. 노노노. 합격한다면. 자, 그 다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분납제도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예정신고를 안 했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오래간만에 또 할까요? 그럼 뭐가 붙어요? 뭐가 날라와요? 어이구 그래. 보통징수 날라오죠. 여기에 보면 뭐가 인쇄돼서 와요? 가산세. 언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들켰어요? 이랬죠. 그래도 안 내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 그래도 안 내면 뭐가 붙어요? 중가산금. 왜 표정들이 왜 이래? 그러니까 고지서 날라와서 언제까지 납부하여 주세요. 안 내면 무조건 이자가 붙는 거예요. 가산금. 첫 달에만 붙죠. 몇 프로? 이번 7월 1일 날 특강 안 듣기만 해봐요, 여러분. 이거 의뢰갖고 가산금은 첫 달에 3% 붙잖아. 그래도 안 내면 매월 몇 프로? 1.2%. 오, 1.2%.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건 어떻게 또 알고 있어? 시동만 걸어주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시동 처음에 걸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말 넘김에 끝장내죠. 중과상금을 적용 안 할 때가 있죠. 체납액이 적을 때. 국세는 얼마? 100만 원 다음에 단위가 있어야죠. 100만 원 미만. 그렇죠? 100만 원부터는 중과상금. 그 다음에 지방세는 얼마? 이렇게. 여러분은 시동만 걸어주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처음 거는 게 힘들죠. 설마 여기서 질문 나올 줄 몰랐죠. 막 해버리는 거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같이 이어져야 되죠. 해보자. 가산세. 그럼 가산세 또 물어봐야 되겠죠. 무신고 몇 프로? 이렇게 했는데도 40%면 잠깐만요. 일본에 겁이 나갖고 이렇게 하는데도 40%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 이렇게 했더니 NG 다시 무신고 사기 과소신고 사기 납부는 하루에 얼마씩 붙어요? 10,000분의 3. 이게 나와야죠. 우리 진짜 많이 했는데. 그죠? 가산세는 여러분이 귀에 앵앵앵 소리 들을 대로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막상 안 되죠? 아니, 다 내가 강의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여러분이 못하고 그러는 건 다 누구 잘못? 내 잘못이에요. 내가 강의를 얼마나 못했으면 아무리 2주에 한 번이라 하더라도 다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 막차 타면서 광주 송정역에서 이번에 화장실 앞에서 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 있죠. 확정신고 납부다 그랬으면은 예정이랑 똑같이 보면 돼요. 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에 몇 월달이 되죠? 5월달.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를 안 하면은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 거기에 뭐가 인쇄돼서 오죠? 가산세. 자, 무신고, 사기, 과소, 사기, 납부는 하루에 얼마씩? 언제까지 내세요 하는데 안 냈어요. 첫 달에 뭐가 붙어요? 가산금 몇 프로? 3%. 첫 달에만 붙어요. 그래도 안 내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몇 프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과상금.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체납국세는 얼마 미만? 지방세는? 그 다음 확정신고도 분할 납부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신청만 하면 되고 허가 안 해도 되죠. 얼마 초과? 얼마 초과해야 분납돼요? 그래, 얘도 1,000만 원, 얘도 1,000만 원. 오늘 끝장내보자고. 재산세, 종부세는 얼마? 500만 원이죠. 몇 개월 이내? 재산세는 몇 개월? 다시 한번 NG. 재산세 몇 개월?
거봐, 점차 목소리가 줄어들잖아. 알고 있는데도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점차, 지금 소리 줄어드는 거 봤어요?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있나? 몇 번 내가 더 하려다가 참아. 여러분 괴롭히는 것 같아서. 목소리도 줄어들지만은 소리도 줄어들고 거기 자신 없어지는 게 점차. 처음에 이거 재밌네. 진작할 걸. 점차 소리가 줄어들어요. 아유,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나?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똑같으니까. 그놈이 그놈이니까. 다만 1년에 2번 이상 예정신고했으면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산해야 되니까. 월급 매달 받으면은 연말에 정산하잖아요.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1년에 2번 이상 부동산을 양도했으면은 확정신고는 반드시 한다 안 한다? 한다. 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부가세는 있다 없다?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없어요. 왜? 지방소득세가 따라다니지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다. 그럼 부가세가 나올 땐 뭘 받았을 때? 감면 받았을 때.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사고 팔 때만 감면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너 깎아줄게. 감면 깎아줄게. 깎아준 대신에 뭘 또 뽑아내요?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가 됩니다. 끝. 여기까지. 낯선 건 없잖아요. 다 배웠는데 잊어먹어서 그렇지. 자, 이게 나온 게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요? 343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그 다음 344쪽 국외자산 양도가 있는데, 국외자산 양도다 그랬으면은 국내자산 양도랑 똑같아요. 다만 요것만 알아두셔요. 마무리 한 가지 질문하고 끝내드릴게.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 아까 싸우고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서 공부하다 가시면 되네. 요거죠? 요거 보세요. 거주자, 비거주자 들어봤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은 거주자가 되겠죠. 그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국내, 국외 모두. 그렇죠? 그런데 비거주자가 182일 되고 있다가, 이때까지 비거주자인데 183일이 되면은 거주자죠. 그럼 거주자가 됐다고, 야, 우리나라에서 번 것도 파는 것도 신고하고 외국 니네 나라에서 판 것도 세금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래서 거주자 중에서 국외 소득에 대한, 국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한 텀을 좀 줍니다. 텀은 뭐냐? 국내외 모든 소득에 의무가 있다 돼 있지만은 거주자가 아니었다가 거주자가 된 사람은 황당할 수가 있으니까 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살고 있어야, 거주자가 딱 되면 내는 게 아니라 외국의 양도소득은 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몇 년 이상, 5년 이상 지나면은 외국의 자산 양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3일 됐다. 외국의 자산을 양도했다. 신고납부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몇 년 이상? 5년 이상 텀을 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건 344쪽 하나만 알면 돼요. 344쪽 네모 2번 밑에 1번 밑줄 납세 의무자 나왔죠? 그것만 밑줄 치세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5년 미만이면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외국의 자산 양도에 대한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5년 이상.
숫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부하실 게 없습니다. 끝. 여기까지 우리가 가볍게 3시간 한 20분 했는데 5문제 걸 다 배운 거예요. 오늘 한 거 꼭 신경 쓰시면 엑기스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이론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됐더라도 요번에 7월 1일 특강 들으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론같이 설명하고 특히 계산 문제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나와서 나 저 송정역에서 우는 일이 없도록 진짜 방송국에다 알릴 거예요. 날 울리겠다고. 자, 해서 요 기본서가 이제 몇 번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요.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될 놈을 잡으란 얘기죠. 해도 안 되는 것보다는 가볍게 해서 될 놈부터 내 걸로 만들면 편하잖아요. 요거 해갖고 한 13개만 안정적으로 맞게 돼봐요. 편하잖아요. 세법 우리 공부한 적 있어요? 2주마다 한번 동호회 했죠? 우리가 공부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도 어려운데 하면은 금방 효자 과목이 된다는 거. 어떤 과목은 해도 안 되잖아요. 얘는 안 해도 어려운 거고 걔는 해도 어려운 거고.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번에 효자 과목으로 해서 새로 세법 하나는 내 걸로 일단만 챙겨놓자고요. 그리고 안 되는 놈들 불러서 타일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관리를 안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양이 많아져서. 될 놈부터 하자고요. 하여튼 세법 그 문제는 그날 하루로 정리해 드릴게. 오늘 너무 일찍 끝나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날씨 더운데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